뻐근하죠? 30분 뒤면 함영시에 도착하니까 눈도 부쳐요. 의욕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더 준비해두는 건 어때요? 당신 노트에 주의사항들을 적어뒀으니까 시간 날 때 읽어둬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제 와이프죠. 이번에 파트너로 움직이면서 쓸 코드명은 우나예요. 아직 젊어서 이런 일들을 접하기 이르기도 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클 텐데 잘 생각해 봤나요? 꽉 쥐어요. 이제 팔은 움직이지 말고 심호흡하는 거예요. 이제 손 놓을게요. 상상 이상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타고났네요. 사실 모든 훈련을 마치더라도 한동안은 제 곁에 있어야 해요. 정식 정보원이 되려면 제가 감독하는 평가 기간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제 파트너가 돼서 임무를 완수하면 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당신 실력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알아둬요. 정보원은 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뒤따라요. 함영시에서도 장시간 잠복하는 일이 생기거나 매번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꿈과 능력도 있겠지만 결국은 각오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목걸이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조금 만져줄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아직이요. 저희가 일찍 도착한 걸까요?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나 보죠. 일단은 다들 똑바로 서! 움직이기만 해. 바로 저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상회 사람? 여기서 기다려요. 가서 협상해 볼게요. 저건 지금부터 누가 됐든 여길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애들이 여기 숨어있는 내부 첩자를 찾아낼 때까진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상회에서 내부 첩자를 찾는다니 왜 전 처음 듣는 이야기죠? 누가 입을 열어? 당장 나와! 오랜만이네요, 노균 씨. 우린 그저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들어와 내부 첩자가 있다고 하니 다들 긴장한 것 같네요. 무슨 상황인지 좀 듣고 싶네요. 저와 제 집사람도 그렇지만 상회의 높으신 분들도 이 일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느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시내에 안 계신다는 건 백 이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일은 참 한순간이죠. 또 백 이사님이 여기서 사모님과 연애를 즐기고 계실 때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하는 법이죠. 지금 믿을 만한 정보에 따라서 정형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본명은 엄휘라고 성화상회 간부 여럿과 관련된 사람인데 오늘 밤 웨이터 신분으로 호텔에 잠입했다고 하더군요. 웨이터라고요? 녀석을 찾았다가 금방 사라져버렸지만 그 상태로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거예요. 바라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살았으면 산 사람을, 죽었으면 시체라도 봐야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녀석 참 생각이 짧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두룩한 연애월에 들어오다니. 위험을 무릅쓰고 잠입한 이유가 상회에 누군가와 접선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네요. 백 이사님은 뭐 아시는 거 없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사이긴 하지만 이런 쪽은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엄희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미끼로 그와 관련된 상회 내부 첩자를 잡아내려는 건가요? 노균 씨도 알다시피 상회 윗분들이 배신자 색출을 중요시하는 만큼 무언가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들에게 안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군요. 내부 간첩이니 불시에 허를 찌를 수밖에요. 백 이사님은 상해 사람이니 당연히 내부 간첩이 도망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럼요.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괜찮겠죠? 그건 모처럼의 기회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말한 것 같네요. 이사님을 경계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상 편의를 봐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희들! 거기 있는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누구? 실례하겠습니다. 전 그냥 별 볼 일 없는 호텔 지배인입니다. 저희 호텔이 평소 성화 상회의 보살핌을 받아와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괜찮을런지요? 전 상관없습니다. 노균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드러나 보자고.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하룻밤은 보내실 예정이니 호텔 측에서 그만큼의 객실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건물 전체를 수색하는 것도 호텔 사람들을 신문하는 것도 원하시면 전부 협조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준비나 해. 내일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쉬어요. 자, 목걸이 풀어줄게요. 오늘 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 쓴 지 얼마나 됐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다니
아직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4년 전에 꼬박 하루를 운전해서 당신을 함영시로 데려왔잖아요. 그래요? 당신이랑 있으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지나 보네요. 전에 그랬죠. 정보원으로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싶다면 반드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제 꿈을 위해서라고요. 저번에도 그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지만 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꿈, 실력 이런 건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단련되는 그런 게 있죠. 함영시에서 계속 숨어 지내왔다곤 하지만 대부분 비밀리에 움직여서 이런 총들은 거의 얽힌 적이 없어요. 전달자의 생사도 알 수가 없고 조직도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에요. 당신의 파트너이자 선배 그리고 남편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최대한 확인하고 싶어요. 가져가요. 보니까 관리를 정말 잘했네요. 이게 바로 각오예요. 삽탄, 장전, 사격. 제가 다 직접 가르쳤으니 언젠간 저보다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제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훈련이라고 해두죠. 아까 봤듯이 안노규는 절 믿지 않아요. 그자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길 무사히 빠져나가긴 힘들 거예요. 만약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빠른 해결법이 뭔지 알아요? 서로를 지목해서 적에게 혼란을 준 다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긴급 상황에서 제 정체를 밝히려고 하면 따를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명령도 이성을 잃지 않고 처음 가졌던 꿈을 위해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잘 알겠어요. 정말 당신다운 대답이네요. 물론 당신에게도 선택권을 줄 거예요. 늘 걱정되긴 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재능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실례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묻고 싶은 게 있으신 거겠죠? 바로 나가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금방 끝날 테니까요. 뭘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두 분을 부른 건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방금은 외부인이 있어서 선뜻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미를 생포해서 체포 작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제가 무식쟁이라 마음이 급해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아까 그렇게 소란 피운 건 또 제가 잘못한 거니까 두 분께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 기사님과 윗분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일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다시 한번 약속하죠. 오늘 밤의 일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서로 이해해 주자고요. 그럼요. 역시 아량이 넓으십니다, 배 기사님. 그나저나 정말 궁금한데 엄희라는 내부 첩자는 대체 누구죠? 멍청한 쥐새끼에 불과합니다. 부상까지 당해서 저희 식구들한테 결국 잡혀버렸거든요. 왜 그러시죠? 부인께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 그러셨군요. 혹시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부인께서는 제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군요. 정영회가 수작을 부려서 상회의 이익에 타격을 줄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수작이라. 그런 일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윗분들이 지금 시내에 안 계시지만 다들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희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노균 씨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라뇨. 배 기사님, 그게 무슨... 오늘 밤 일은 보고 없이 넘어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상호 간의 이해에는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노균 씨, 이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은 내려두고 상회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사로서 내부 첩자를 바로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노균 씨든 저든 업무적인 실수를 상부에 들키고 싶지 않은 입장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하죠. 일단 애들을 시켜서 부인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남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밤은 수학이 짭짤하네요. 앞으로 바빠질 일만 남았군요. 그러니 계속 협조 부탁드리죠. 노균 씨, 이건 또 무슨 짓이죠? 이렇게 된 마당에 돌려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오래전부터 상회 간부들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그중 몇 명을 초대해 똑같은 멘트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거라면 호텔 봉쇄며 찢어진 옷이며 이 야단을 칠 필요까지 있었나요?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백 이사님, 그 소란을 피우면 보통 사람 같아선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두 분 직전에 들어온 사람은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한결같이 내부 첩자와 선을 긋더군요. 딱 두 분만 이렇게 침착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저랑 어딜 좀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물어볼 거라뇨? 겨우 이 대화로 우리가 당신이 찾던 내부 첩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억지 아닌가 싶네요. 너무 억지스러워서 별별 소문이 떠들 수밖에 없겠군요. 마치 당신들이 소문대로 내부 첩자를 찾는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것처럼요. 눈에 가시인 사람한테 그럴싸한 죄명을 씌운 다음 기회를 봐서 제거하는 건가요?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애초부터 당신들이 하는 말이라면 헛소리라 생각하고 들었거든요. 당신들이 내부 첩자면 어떻고 아니면 또 뭐가 달라지나요? 조용할 날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부 첩자를 잡든 말든 당신들을 없애버릴 이유는 충분하거든요. 어쨌든 우린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계속 그렇게 근거 없이 판단한다면 확실히 같은 부류의 사람은 못 되겠네요. 힘만 살아서는. 그거 알아요?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거. 연회장에서 모두가 고개 숙일 때 당신들만 앞으로 나왔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말이죠. 오늘 밤 두 사람의 언행은 우리의 일처리 방식을 안 좋게 보고 다른 겁쟁이들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내부 첩자를 사냥하면서 당신들도 같이 처리해버리면 완벽하지 않겠어요? 말하라니. 뭘 말이죠? 뭐냐고? 똑바로 말 못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또 그치란 말이야!
당신 누구세요? 잠시만요. 엄휘? 부상당한 거 잡힌 거 아니었나? 이 옷은 뭐지? 다쳤다고? 아까 연회장에서 접선하려고 했는데 안너균 쪽 사람들이 거길 봉쇄하고 있던걸? 계획대로 하긴 힘들어 보이길래 그 사이에 잠입해서 두 사람이랑 합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 내 신분이 노출된 건 맞지만 바로 달려들지는 않더라고. 그런가 봐요. 절 잡는 것보다 저랑 관련된 상해 스파이를 찾는 게 더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두 사람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 남아서 구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분이 노출된 건 사실이잖아. 왜 나가서 조직에 알리지 않은 거야? 두 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가? 운하가 위험해지면 조직은 더 큰 위기에 빠진다고.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엎드려! 그럴 필요 없어. 난 자네들을 해치고 싶지 않거든. 엄휘 뒤를 밟길 잘했어. 드디어 찾아내다니. 운하 말이야. 지금 이 중에 있지? 운하만 조용히 내 차에 타면 오늘 밤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가 알고 지낸 지 4년이 됐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백 선생이라는 코드는 익숙하겠지? 배신자. 이것 하나만 알려주지. 하명씨는 이미 붕괴 직전이야. 싸움과 충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 인간에게 타고난 저주라고 해야 하나. 이익을 쫓는 본능이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걸세. 이 상황에서 잠복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나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살라고. 살아남아야 미래도 있는 법이지. 안 그런가? 말만 듣기 좋을 뿐 그게 바로 배신입니다. 그래서 운하를 빌미로 새로운 뒷배를 찾으려는 건가요? 조직 규정 때문에 운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게 진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엄휘는 알고 있어. 조금만 손을 써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목적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면 결국은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게 되지. 전략은 훌륭하네요. 근데 운하가 당신을 순순히 따라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확신은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뒀지. 안노균한테 익명으로 정보를 하나 흘렸네. 그쪽에서 군사 무기를 거래하는 걸 정영애가 알게 돼서 손을 쓸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노균이 내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나도 우나를 설득할 수 있게 되지. 안노균이 속해 있는 파벌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거래를 취소할까? 아니면 상대방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매복한 다음 토관에 든 쥐를 잡을까? 당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배신자인 당신을 즉결 처분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죠? 급할 것 없네. 아직 거래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난 이 호텔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거래를 멈추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언제까지나 전제 조건은 우나가 날 따라서 여길 떠나는 거야. 지금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내 차키가 있어. 차는 개조해서 전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지금은 지하 차고에 세워뒀지. 차고는 호텔 직원 전용이라 입구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와 같이 가야만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단 소리야. 물론 날 처리하고 가도 좋아. 하지만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다들 무사히 나갈 거라는 보장은 없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원하는 건 우나 하나야. 이 중요한 타이밍에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우나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동료가 영문도 모르고 희생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리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군. 아무리 봐도 당신이 우나 같진 않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게다가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고 말이야. 그거 아나? 내가 우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 단순히 이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래도 조직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나와 함께 떠나는 게 낫겠지. 4년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수집한 정보를 도시 곳곳에 알리다니. 정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나? 은하도 자신을 도와주는 정보망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뭐 사람들을 키워서 그쪽도 운하라는 코드를 쓰게 한다든가. 잘하면 운하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어. 근데 아가씨는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같진 않아. 하긴 시간이 우릴 기다려주진 않을 테니 말일세. 만약 서로 속고 속이는 상황이 또 생긴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겼다간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군요. 운하는 저뿐이고 방금 말한 소문들에 대해서는 가는 길에 다 설명하죠. 내 분이라니. 다들 거짓말을 하고 서로 감싸주려는 걸 보니 소문이 어느 정도는 맞나 보군. 운하가 정말 한 쌍의 연인이었던 건가? 조직의 정보원 자리가 비어서 어미한테 사람을 찾으라고 했었네. 하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한 사람만 찾으라고 했지. 그럼 지금 백이사와 백부인은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듣지 마요. 난 여기부터 수색하도록 하지. 타깃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이런 건가요? 당신이 저자를... 총은 처음인가요? 반동이 있었을 텐데 괜찮나요? 당신... 백은호, 사람은 찾았어? 그쪽은 데려가려고? 정말로 괜찮은 인재라면 조직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그래도 본인 생각은 어떨지 모르잖아. 네. 이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결정만 내린다면 말이죠. 조직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당신은 특수한 케이스라 추천하기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죠. 당신과 같이 하명시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당신이 정보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생각이었어요.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 당신이 노력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계속 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도, 제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와 관련된 말이었잖아요. 어떻게 저 하나 때문에 이 위험한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또 그걸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이게 무슨... 당신들... 배신자! 내가 이대로... 쓸모를 다했으면 입을 다물어야지. 한창 협상 중인데 말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저 아가씨가 정보원이 아닌 한낱 평범한 시민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 완수할 임무도 없고 지켜야 할 이상도 대의도 없이 그냥 운명의 장난에 휘말렸을 뿐이겠지. 하지만 지금 둘 다 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을 거야. 꽉 쥐어요. 이제 팔은 움직이지 말고 심호흡하는 거예요. 이제 손 놓을게요.
잘 생각해 봤나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긴급 상황에서 제 정체를 밝히려고 하면 따를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명령도 이성을 잃지 않고 처음 가졌던 꿈을 위해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만! 미안해요. 전 이곳에 남을 거예요. 정말 재밌네요. 소문 속 내부 첩자와 그 윗선이 한 호텔에 있다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일까요? 차키가 뭔지 확인할 시간 없어요. 먼저 차고로 가요. 두 사람이라면 문지기쯤은 문제 없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괜찮아요. 서둘러요. 빨리 여길 빠져나가서 폭죽 공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아직 당신에게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만약 절 아직 멘토이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결말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는 거라면 전 당신이 살아남는 걸 선택하겠어요. 어서! 하지만 알아둬요. 정보원은 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뒤따라요. 하명시에서도 장시간 잠복하는 일이 생기거나 매번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꿈과 능력도 있겠지만 결국은 각오예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알아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꿈이라고? 당신도 백은우도 정말 멍청하구나. 싸요. 저 신경 쓰지 말고. 결정하는 건 내가 도와주지. 난 백시 때문에 여길 벗어나도 멀리 가진 못할 것 같아. 오랫동안 준비한 일인데 마지막에 두 사람의 짐이 될 수는 없잖아. 이거 놔! 계속 이러면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서 저 벗어나기 힘들 텐데. 언젠간 듣게 되겠지. 안 그래? 설마 배신자랑 같이 죽을 거냐고? 그럴 리가. 내가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애초에 수배된 상태라 녀석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이 벗어나면 나도 기회 봐서 빠져나갈게. 밖에서 보도록 하지. 몸 조심하고. 꽉 잡아요. 녀석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걸로 폭죽 공장에 신호를 보내줘요. 안에 남아있는 5발이면 충분할 거예요. 서둘러요. 꼬문에 걸릴 시간 없어요.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소리를 들어봐요. 지금 교전 중인 걸 보니 조직에서 우릴 엄호하러 왔나 봐요. 당신은 무사할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 봤거든요. 다쳤으니까 일단 움직이지 마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중심가에서는 새해 축하가 한창이네요. 적어도 오늘 이 밤이 저들에게는 평온한 밤이겠죠. 올해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 준비해서 집에 숨겨뒀어요. 축하 카드도 썼는데. 집이요. 만약 정말 돌아가게 된다면 저한테 화낼 건가요? 당신에게 숨긴 게 있거든요. 전에 본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한 거 기억해요? 당신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꿈과 사심 때문에 당신을 곁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미래는 고달플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당신에게 선택권과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어떠한 각오를 바탕으로 어느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일들을 내다볼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면 당신은 손색 없는 운하가 되는 거고, 이 길이 본인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나가도 되는 거였죠. 근데 더 이상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정은 끝났잖아요. 진실된 사람이라.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그래요?
잠이 덜 깼나 본데요. 방금까지 갑자기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하명 씨는 늦게 가도 괜찮으니 어디 가서 잠시 쉬었다 가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하명 씨에 도착하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당신을 부인이라 부르고 당신은 절 서방님이라 하게 되겠죠? 이 호칭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겠어요? 네. 백부인. 그래요. 도착하면 깨워줄게요. 와서 앉아요. 정말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나온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네요. 옷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이걸 하고 있으면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이거요? 별건 아니고 코트에 달 수 있는 펜던트예요. 맞아요. 하명 씨 임무가 끝나고 따로 우리 웨딩 사진을 남겨뒀거든요. 모처럼 같이 찍은 사진인데 간직하고 싶어서요.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보면 감회가 새롭겠죠. 아, 그거요? 이번에 당신과 휴양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구해달라 부탁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사진이 몇 장 없더라고요. 왠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대하기 편한 카메라를 골라봤어요. 이제 언제든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아니요. 셔터를 누르기 전에 촬영 대상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렌즈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고 싶어요. 웨딩 사진을 찍던 날
제가 만든 이상한 부케를 받고 웃음을 참는 모습이라든가, 아까 길을 가다가 문득 가게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구경하던 순간들은 모두 저에겐 소중했어요. 네? 아, 왜 그런 생각을?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제가 펜던트 케이스를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그 안에 넣고 다녀요. 그러면 어딜 가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순간들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